자, 이어서 중국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 한 줄 평을 여전히 불균형한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회복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불균형한 회복이다, 이래서 뭔가 물음표가 뜨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화요일에 대출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집계가 되었고요. 또 어제 주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바닥 통황과 신호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률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집계가 되었고 정부가 지난 돌연 발표를 중단했었던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도 통계 방법을 보완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좀 신뢰도 문제도 좀 일부 후퇴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 금리인 MLF 금리도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동결은 되었지만 8,500억 위안의 규모의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해서 1조 4,500억 위안으로 대응을 하면서 6천억 위안이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되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과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제 정부의 부양 강도에 힘입어서 증시가 상승세는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 회동 기대감에 따른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지수인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역시도 전일 밤에 2.9%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성수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모멘텀 다 좋은데 또 중국 경제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한 회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두 가지 중국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9월과 10월을 금구은식, 금 같은 9월, 은 같은 10월 이러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 성수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방도시에서 올해 누적 400개 이상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냐라고 놓고 보면 물론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도 존재합니다. 다만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중국의 실질금리가 좀 높다는 점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실질금리가 높냐라고 보면 바로 물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우선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었고요.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낮은 물가가 실질금리 상승 속도를 강화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기보다는 이자 상환에 급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은 물가 때문에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역시도 3분기 경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실질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것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양은 더욱 강해질 테고 이를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미중 이슈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났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점은 미중 간 군사 대회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전해졌고요. 그렇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도 주요 국가들의 탈중국 리스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는 좋아지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올해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입찰 규모가 꽤 큰 상황이고, 좀 이러한 점들이 중국의 내부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미에서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CEO와의 회동을 한다는 점이 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금융 급에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수 경기 중요하겠지만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 중국 입장 현재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것이 부동산 이제 경기 회복이 되려면 실질금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많은 이제 금융 이제 업계에서도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은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낮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겠고요.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LPR 금리, 특히 5년물 중심의 LPR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되어야지, 중국의 부동산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연내,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회동을 했는데 우선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CEO와의 그런 회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미국에서 또 딴지를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를 하다 보면은 미국의 기업 이익 관점에서 계속 부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지를 걸 수 있겠지만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더 심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좀 이슈 좀 달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 볼까요? 네, 20일에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상 MLF 금리 동결로 이번 LPR 금리도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실질 금리가 높아서 추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회과학원 역시도 정책 금리를 낮춰서 실질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금리 인하될 공간은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실질금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쏟아져 나오는 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